여러분, 커피 한 잔이 마음을 이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고요한 산속 마을에서 한국 믹스커피 한 잔이 어떻게 낯선 이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따뜻함을 전했는지를 직접 경험한 뒤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믹스커피 상자가 북유럽에서의 낯선 환경과 고립감을 어떻게 녹여냈는지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교사로 한국에서 여러 국제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북유럽의 한 외딴 산골 마을에 위치한 국제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서울에 분주한 삶에 익숙했던 제가 고립된 산골에서 지내며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막상 도착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외딴 곳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끝없는 눈 덮인 숲이 이어져 있었고 가까운 도시까지 가려면 차로 3시간은 달려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니 해는 오후 3시면 지고 밤이 길고도 깊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방 안은 항상 싸늘했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도 추위를 떨칠 수 없을 정도였죠.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교사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동료들 간의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교실 밖에서는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적막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낯선 환경 속에서 어느 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한국 믹스커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의 구석에서 잊혀져 있던 이 상자는 어머니가 출국하기 전에 건네주신 것이었어요. 지연아, 이 커피만 있으면 어디서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꼭 챙겨가라. 그땐 그냥 일상적인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고립된 북유럽의 산골 마을에서 그 말이 유난히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저는 주방에 커피포트를 올리고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커피가 뜨거운 물에 녹아들며 방 안에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저는 마치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달달한 커피 한 잔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커피가 나만의 안정감이라면 다른 동료들에게도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가며 작은 믹스커피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교사 휴게실에 갔습니다. 이곳은 교사들이 잠시 쉬는 곳이었지만 대부분은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믹스커피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커피 한 잔 드셔보실래요?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향도 좋고 맛도 달달해요. 동료 교사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제가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작은 종이컵에 나눠주자 하나둘씩 받아들었습니다. 달달하네요. 생각보다 맛이 부드러워요. 한국에서는 이런 커피를 마시나요? 독특하네요. 제가 믹스커피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에서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일상의 따뜻함에 대해 말하자 동료들은 흥미롭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이거 정말 좋네요. 가끔 나눠 마시면 우리도 따뜻해질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선 늘 블랙커피만 마셨는데 이런 달달한 커피가 신선하네요. 그날 이후 교사 휴게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믹스커피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각자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출신의 교사 엘리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 이 커피를 마시니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달달한 핫초코가 생각나요. 그땐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가 핫초코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사들도 각자 자라온 곳에서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출신의 요한은 자신들이 사우나 후에 마시던 따뜻한 음료에 대해, 독일 출신의 클라라는 독일식 커피 케이크와 함께 즐기던 아침 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음료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각자의 고향 이야기가 오가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따뜻한 분위기는 휴게실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믹스커피 상자는 낯선 북유럽의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믹스커피를 나누며 생긴 작은 변화는 예상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엘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가장 낯을 가리고 어떤 대화에서도 쉽게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믹스커피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이 커피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 커피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때문일 거예요. 저도 이 커피를 마시면 항상 한국에서의 추억과 따뜻함이 떠오르거든요. 그날 이후로 엘리는 조금씩 더 활발히 동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즐겨 마셨던 따뜻한 음료나 추운 겨울밤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이야기하며 다른 동료들과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휴게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작은 파티를 열어보는 게 어때요? 각자 고향에서 가져온 음식이나 음료를 소개하면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모두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나 간식을 준비해 오기로 했죠. 저는 한국의 믹스커피와 함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호떡 믹스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파티 날이 되자 휴게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 음식과 음료가 테이블 위에 차려졌고 우리는 하나씩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 출신의 클라라는 독일식 커피 케이크를 가져왔고 요한은 핀란드의 전통 음료 글래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호떡과 믹스커피는 동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호떡의 달달하고 쫀득한 맛은 모두에게 새로웠고 믹스커피는 그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지연, 이 호떡이라는 건 정말 맛있네요. 커피랑 먹으니 딱이에요. 한국에서는 겨울철 길거리에서 호떡과 커피를 함께 즐기곤 해요. 추운 날씨를 녹여주는 최고의 조합이죠. 파티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음식과 음료에는 그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우리는 그걸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변화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마을 축제에 교사들과 함께 참여했던 날이었습니다. 이곳 마을은 겨울철이면 주민들이 모여 작은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축제는 단순한 음식과 음악을 넘어 이 지역 사람들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교사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커피포트와 컵, 믹스커피 상자를 챙겨 작은 부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 부스를 바라보던 주민들은 커피의 향이 퍼지자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는 한국에서 온 거라고요? 한번 마셔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따뜻하게 드세요. 한 잔씩 커피를 나눠주자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달달하고 부드럽네요. 이런 커피는 처음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커피를 마시는군요. 참 흥미롭네요. 커피를 나누며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마을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와줘서 참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을 축제를 기점으로 주민들과 교사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민들은 학교에 들러 교사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인사를 나누었고 교사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수 만든 겨울용 털모자와 목도리를 우리 교사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작은 마음이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나누고 연결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믹스커피는 교사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날을 보낼 때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모두를 연결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눈 덮인 숲을 바라보며 다시 한 잔의 믹스커피를 끓였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자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맞았어요. 이 커피가 제게도 그리고 여기 사람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다리가 되어줬어요. 북유럽의 긴 겨울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매섭고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온 지 몇 달이 지나고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자연의 거대한 벽이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며칠간 이어지며 마을과 학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눈으로 덮였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 상황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눈 덮인 마을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고 아이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을로부터 공급받는 식료품과 연료가 부족해지며 모두의 얼굴에 점차 긴장과 불안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난방시설은 약해졌고 점점 차가워지는 교실과 숙소는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고립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고립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도 작은 의견 충돌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난방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불평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요?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는 점차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는 말들이 오가며 그동안 믹스커피 한 잔으로 쌓아온 연결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이 추위와 고립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믹스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전날의 갈등이 남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둘씩 휴게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린,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되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며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들 역시 연료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교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학교는 비교적 연료가 더 남아 있었고 마을은 식료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죠. 교사들과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눈길을 뚫고 서로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함께 교실과 창고에 쌓여있던 연료를 모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눈 덮인 길을 뚫으며 마을로 향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쌓인 눈은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연료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연료를 전달한 후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마을에서 받은 식료품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그 어떤 잔치보다도 특별했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며 웃음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믹스커피를 끓이며 모두에게 한 잔씩 나눠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모두가 없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연,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다리죠. 폭설이 끝난 후 마을과 학교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나누는 마음과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눈이 녹고 길이 열렸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 잔의 믹스커피를 끓였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이곳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주변에 눈이 녹아내리고 회색빛 숲은 어느새 초록색의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었던 땅은 따뜻한 햇볕을 받아 조금씩 기지개를 켰고 학교와 마을 모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 이제 봄이 왔어요. 이곳에서의 겨울을 함께 버텨줘서 고마워요.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화분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화분 속에는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스웨덴에서는 희망을 상징해요. 이제 모두가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길 바라며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녀의 선물을 받고 보니 이곳에서의 지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커피 한 잔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 온기가 봄의 햇살처럼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몇몇 동료 교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교사들과의 작별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우리는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작은 이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료들과 나누었던 믹스커피와 함께 직접 구운 호떡 몇 개를 담은 소박한 바구니였습니다. 이 믹스커피와 호떡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따뜻한 추억을 담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떠나는 교사들은 작은 선물을 손에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연, 당신 덕분에 이곳의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시면 꼭 연락해 주세요. 그들의 작별 인사는 마음 한편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떠나는 동료들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남아있는 교사들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로 자주 찾아와 작은 모임을 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한국의 커피와 간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한국식 간식 만들기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호떡을 굽고 믹스커피를 끓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간식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곤 해요. 그게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죠.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 간식을 만들어 보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저 역시 이곳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마을에서의 파견 생활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민들과 교사들이 작은 송별 모임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손수 만든 음식과 정성스러운 선물을 건네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시죠?
항상 기억할게요.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여러분과의 추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러분과 나눴던 이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연결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건 결국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은 한국의 소외된 마을과 공동체였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으로 또 다른 연결과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작은 마음 나눔으로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죠.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히 직업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작은 나눔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봄의 끝자락,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하셨던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이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저도 이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그 커피는 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어디서든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렴. 이렇게 봄과 함께 마무리된 북유럽 산골 마을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